안녕하세요, 여러분. 좋은 저녁 보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오늘 당신은 얼마나 예민하십니까? 라는 주제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예민하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이 사진 속 사람이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제가 2019년 머리를 짧게 잘랐던 시절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왜 이때 머리를 짧게 잘랐을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때 짧은 머리를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저에게 많이 했던 말은 예지야, 너 누구랑 헤어졌어? 예지야, 너 진짜 남자같이 보여 라는 말들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른 이유는 그저 편해 보이고 멋져 보이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디즈니의 뮬란처럼 아버지 대신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 머리를 자른 것도 아니었고 헤어지지도 않았고 남성처럼 보이고 싶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 가족 모임을 갈 때던가 명절 때 사람들을 만나면 야, 여자가 그래도 긴 머리를 해야 되지 않냐? 혹시 너 남자가 되고 싶은 그런 사람 아니야? 예지야, 너 진짜 남자 같아. 진짜. 예지야, 너 누구랑 헤어졌어? 등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것은 오직 머리카락 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는 저만의 장점을 가지고 있었고 저만의 단점도 가지고 있었고 저만의 취향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머리카락 길이가 짧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사람들은 저에게 이러한 질문들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말들을 들었을 때 과연 제 기분은 어땠을까요? 저는 아주 슬픈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저 단순한 이유로 머리를 자른 것인데 내가 머리를 자른 게 과연 잘못된 일인 걸까? 왜 사람들은 나한테 이러한 질문을 할까? 라는 등의 고민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본다면 사람들은 저에게 여자인 예지는 머리를 길게 해야 돼 라는 성고정관념을 저에게 씌운 것이지요. 이런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은 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엘리트 학생복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365명의 학생들 중 25%의 학생들이 성차별이 사회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말하였습니다. 청소년들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성차별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목하였다는 것은 우리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를 제공할까요? 또한 성차별이 과연 우리나라 청소년에게만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되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미국의 AAEA American Association for Higher Education에 따른 조사에 따르면 23%의 여학생 중 대학교 내 성폭력을 경험한 학생이 무려 23%였으며 20%의 여학생은 성범죄, 성차별이 대학교 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미국 사회과학원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1명이 대학원 내 교직원의 성희롱을 겪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제가 또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문제들이 미국과 우리나라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요. 당연히 아닙니다. 파키스탄, 네팔, 인도 등의 지역에서는 여자아이들의 교육 시스템과 의료 시스템이 현저히 결핍된 상황이며 우리나라와 일본과 같이 경제 성장이 고도로 이루어진 국가에서도 여성의 정치 참여율이 현저히 낮고 임금 격차 문제가 아직까지도 원만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중국과 몽골 등에서는 태아의 성별을 확인한 뒤 낙태를 시행하는 태아 감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성차별의 문제, 저는 이 성차별을 가속화하고 성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을 바로 언어라고 생각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 언어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과의 교수 데보라 캐머런은 우리가 느끼는 세상은 우리가 나누는 대화로 우리가 미디어에서 접하는 표현들로 우리가 들어온 이야기로 형성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언어는 우리가 살아온 시대, 문화, 역사를 반영하는 요소입니다. 이러한 언어가 우리의 자아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 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언어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는 특정 성별이 강조된 여교사
혹은 땡땡녀, 땡땡남, 처녀작 등의 표현이 쓰이고 사회적 통념으로는 남자가 왜 꾸미는 거냐, 그런 건 여자가 하는 거야. 여자는 수학 못하지 않냐? 남자가 운동 잘하지. 야, 일을 여자 남자 같이 해도 애는 여자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해 등의 통념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러한 성차별적인 표현들, 고정관념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사회적 문제 이외에도 이러한 성고정관념과 성차별은 개인에게도 아주 큰 상처를 남깁니다. 캐나다 정신건강협회 공공이사인 찬드라 세케는 이러한 미세한 성차별이 추적된 이후 정신불안, 스트레스, 불면 등의 장애가 올 수 있고 심한 경우 약물 중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약물 중독과 같은 심한 결과가 아니더라도 과거의 저처럼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걸까? 나 지금 뭐 하는 거지? 등의 스스로 제한선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그렇다면 이러한 미세한 성차별 과연 지켜보기만 해야 하는 걸까요? 미세한 성차별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스스로 인식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일깨워주는 것입니다. 캐나다 정신건강협회 공공이사인 찬드라 세케는 이러한 미세한 성차별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바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하기 전, 말을 들을 때 나 지금 성차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내가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성차별적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라고 스스로 먼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또한 상대방을 일깨워주는 것 역시 중요합니다.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인 제럴드 스원 교수는 상대방이 미세한 성차별적 발언을 할 때 진지한 분위기가 아니더라도 가볍게 야, 요즘 누가 그렇게 생각하냐, 아니야, 에이 설마, 이런 식의 반응으로도 상대방의 미세한 성차별적 발언을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이 결론을 말하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한 사람의 예민함입니다. 우리 사회는 여러분들처럼 많은 가능성, 많은 성격들, 다양한 미래, 다양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고정관념이란 틀에 갇혀서 여자인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남자인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라는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시킬 수 있는 요소이기도 하지요. 저는 이 발표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이 나 이거 하나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구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버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민함 하나하나가 성차별적 언어를 막을 수 있고 이러한 미세한 성차별적 언어들에 묻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다양한 가능성, 다양한 발전을 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들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